리필 좀 해주실래요? 절대 눈 마주치지 마. 별나비의 주연인 마르코 디아즈는 보섬이자 쿠스쿠스 아목이란 이름을 가진 호주의 캥거루과에 속하는 오티스라는 찍찍이를 숭배하는 가상의 도시 에코크리코에 거주하는 중학생이다. 칭찬으로는 바른생활 소년, 쪼롱으로는 샌님이라는 이중적인 별명을 가진 마르코는 땅꼬마 시절부터 일본의 대표 무술인 가라테를 꾸준히 연마하며 친구들과는 TRPG 모임을 즐기고 특출나게 눈에 띄는 인싸는 아니지만 학급에서 치러지는 시험에선 단독으로 A+를 휩쓸고 다닐 정도로 우등생이다. 이러한 마르코의 아이덴티티를 뽑자면 징그러울 정도로 매일 입는 옷장에 한가득 쌓여있는 빨간색 후드집업인데 긴장을 할 때면 극도로 많은 땀을 흘리는 마르코의 모습에서 빨간색 후드집업에 등과 겨드랑이가 젖는 게 예술인 듯하다. 추가적으로 작중에서 주인공 스타 버터플라이가 절친인 마르코를 그리워하면서 꼬질꼬질한 그의 옷 냄새를 맡을 땐 헛구역질을 뱉으며 참 역겨운 내 친구라고 허탈하게 웃지만 전체 에피소드에서 후드 냄새를 맡는 장면이 많은 걸 보니 레드 후드 집업은 마약이 분명하다. 저도 한번 맡아보고 싶네요. 어쨌든 오늘은 애니메이션 프린세스 스타의 모험일기 속 지구에서 살아가던 평범한 소년이자 주연 마르코 디아즈가 어떤 사람들과 일상을 보내면서 강해지게 된 것인지 전체 에피소드를 넘어가며 재미있는 사실들을 파헤쳐보자. 스페인어권 국가 출신 이주자의 후손을 의미하는 히스패닉 계열의 인종으로 분류된 14살 마르코가 즐겨하는 요리는 멕시코에서 유래한 전통 간식인 나초와 치즈이며 블러드문 파티 에피소드에서 알 수 있듯이 마르코가 멕시코의 전통 양복과 해골 가면을 착용한 모습을 보여준다. 지구에서 바른생활 소년이라는 별명이 진절머리가 나던 마르코는 자신을 문제 하나 불량 소년으로 불러주길 강하게 어필하곤 하는데 스타의 절친인 포니에드와 만나자 초장부터 지구바보나 쓰레기라는 별명을 얻게 되며 별명의 계기를 꼽자면 원리 원칙을 지키는 마르코 디아즈와 자유로운 갱스터 스타일인 말대가리와의 성격 차이 때문이다. 작중의 등장인물 중 비교적 정상인 줄 알았던 마르코도 스타의 앞에서 가오를 잡으며 카라테를 연습하던 도중 무리하게 다량의 나무 판자를 격파하다 오른손이 박살난다. 대회를 앞둔 상태에서 절망에 빠지자 팔을 붙여주려던 스타가 주문을 실수해 마르코를 촉수괴물로 만드는데 이후 마르코는 일진을 짓밟으며 일일 영웅 취급을 받거나 카라테 도장에서 자신을 약올리는 8살 제레미를 촉수로 제압하고 대회에서 우승할 계획을 세우기도 한다. 얘도 정상은 아니다. 마르코의 디아즈 집안에선 따뜻한 정이 넘치는 건지 돈 쓸 데가 허벌나게 없는 건지 가정에 손님이 묵고 있다면 365일 매일매일 아침마다 환영 파티를 열어주는 모습이다. 월세가 고민인 자취인들은 에코크리코에 방문하자 초반에는 마법세계 뮤니에서 찾아온 괴짜 스타에게 어느 정도 이질감을 가지고 있던 마르코는 음시인의 분위기를 풍기는 같은 학교 오스카에게 반해 자신의 핸드폰을 빼돌려 연락을 기다리다 시무룩해진 스타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마법 지팡이를 노리는 루도 일당을 한 트럭 불러 모아 6탄전으로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주며 지구인과 뮤니인 사이에 큰 우정을 쌓아가는 계기가 된다. 마르코는 약 10년 동안 부모님의 결혼 기념일 때마다 비슷한 여행용 가방만을 선물하는 센스 없는 효자이다. 서양 작품의 클리셰이자 학교 일진들의 만남의 광장 치어리더부 브리트니의 생일 파티에서 할 수 있듯이 마르코는 온몸이 꼼짝 못할 참을미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마르코는 스타와 함께 있을 때는 가라테로 호위계사 노릇을 진행하는 든든함을 보여주지만 동성 친구들과 함께할 땐 장난전화나 하며 실실 쪼개는 동심을 보여준다. 선행을 좋아하는 마르코는 스타와 함께 지내면서 자신이 그녀에게 도움받은 것보다 더 도와주려는 은근한 경쟁심을 보여준다. 는데 이때 목류병에 시달리는 스타를 납치하려는 빌런에게 자신이 독학한 심리학을 진행하면서 설득하려는 생각이 깊은 모습을 보여준다. 그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진 않아. 남의 얼굴을 훔치면 결국 소중한 네 미래만 망치게 된다고. 결론, 심리학 책은 아프다. 짝꿍이 좋은 케미로 불리는 지하세계의 왕자 톰과 지구 쓰레기 마르코의 첫 만남은 상당히 불편했는데 스타의 헤어진 연인인 톰이 667년마다 열리는 블러드문 파티를 위해 지구에 방문하지만 스타에게 달의 저주를 이용하려는 톰을 불길하게 여긴 마르코가 두 사람의 관계에 뛰어들면서 별나비의 환승연애라 불리는 삼각관계의 계기가 되지만 추후에는 비공식 커플로 취급된다. 난장판을 피우는 마법세계 속 공주들을 강제로 입학시켜 교과서처럼 건실함만을 추구하도록 개조하는 올가학교의 에피소드에서 마르코는 보니에드를 구출하기 위해 투디나라는 이름과 함께 공주로 여장을 하게 되는데 은근히 잘 어울리는 것은 덤으로 학교의 정치질을 시도해 성울가 학교를 뒤집어 놓아 공주들의 우상으로 뽑히며 어둠의 여왕 이클립사의 딸 메티오라와 앙숙으로 발전하는 스노우볼이 굴러가 마법세계를 뒤집어 놓게 된다. 여기서 공주들을 세뇌시켰던 장치 중에 눈꺼풀을 뒤집어 강제로 기억을 각인시키려는 잔인한 장치가 등장하는데 이 장면은 공포영화 샤이닝을 제작한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시계 태엽 오렌지라는 영화를 패러디한 듯하다. 여담으로 찝찝함에 관심이 많다면 추천
추천드리는 영화이다. 짝사랑을 하는 제키린 토마스에게 상남자로 보이고 싶던 마르코는 수염을 기른 적이 있는데 안 어울리는 것은 둘째치고 스타의 엉터리 마법으로 라푼젤의 머리털보다 풍성한 수염을 가지면서 집안이 박살난 적이 있다. 문어 다리부터 시작해서 수염까지 이쯤 되면 불쌍하다. 민인이자 마법에 의존하는 삶을 살아가는 스타는 정리정돈을 참 어지간히도 못한다고 마르코가 종종 바른 생활에 관한 교훈을 늘어놓는데 미스테리한 물건들이 가득한 옷장에 갇히게 되는 에피소드에서 스타의 일기장을 통해 둘 사이의 그린라이트를 예고한다. 나만의 망상인지 이전 에피소드에 꼬리를 무는 건지 바로 다음 에피소드에서 둘 사이의 망상을 품고 유치한 질투를 하기 시작한 톰이 자신의 지하세계로 마르코를 납치하여 신나는 놀이기구를 태워주는데 톰이 지멋대로 싸우자길래 도끼에 찢기고 싶지 않던 마르코가 탁구를 제안해 서로의 속마음을 주고받는다. 네가 마법을 써서 탁구로 나를 이기든 나를 심하게 고문하든 스타 마음을 얻지 못하면 넌 그의 남친이 될 수 없어. 도장에서 밥 먹듯이 자신을 약올리며 재벌집의 뇌물로 검은 띠를 유지하고 있는 제레미를 하루빨리 먼지나게 두들겨 패버리고 싶은 마르코는 가라테 초고수라 굳게 믿으며 밑으로 들어간 관장에게 유단자로 인정받아 빨간 띠를 취득하려고 매일매일 수련을 하던 것인데 세상의 마상에 알고 보니 에코크리코의 카라테 관장은 만년백수인 게 눈치 보여 어설프게 비디오를 흉내내며 유단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발각되지만 심하게 긍정적인 마르코는 경찰을 불러도 모자랄 마당에 좋은 아이디어라 생각하여 자신에게 빨간 띠를 부여한다. 스타가 마르코의 집에 식객으로 들어오면서 자신의 공주방을 꾸밀 때 소환했던 레이저빔 댕댕이들을 10번 중에 8번은 마르코가 밥 주고 산책시키고 그런다. 이번엔 예쁜 짓. 여기에 레이저 발사. 마르코는 언제나 주머니에 $650를 넣고 다닌다. 하나로 약 90만원 가까이 되는 돈을 현금으로 말이다. 이유는 본인도 모른단다. 후드티 다 떨어지면 새로 사려고 그러나. 파자마 파티에서 거짓과 허구를 가려주는 심판의 상자를 둘러싼 진실게임에 억지로 참가하게 된 마르코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 제키를 좋아한다고 진실을 말하지만 이내 상자는 진실이 아니라며 스토리상 의아한 대답을 한다. 이 떡밥은 훗날 별나비가 피날레 파트로 다가갈 때 풀린다. 그냥 자기도 모르게 스타한테 향해 있었다고. 마르코는 집에서 발레 슈즈를 신고 있는 것을 선호하며 제나 오도니아라는 친구에게 밥 먹듯이 신상을 털리는데 이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사생활 보호 지갑이라는 물건을 구하지만 목숨을 걸고 구해온 게 무색하게 하루 만에 또 털리게 된다. 마르코 지문이 있거든. 사실은 마르코 개인정보는 내가 꽉 잡고 있어. 너 진짜 이럴 거야. 톰은 밥스타 저스틴 타워와 무링고스 이소룡을 모티브로 제작한 맥키앤디의 열혈 팬인 마르코를 자신의 분노 조절 학습의 졸업 대상으로 이용하기도 했는데 마르코는 자신의 팬심을 이용하려 했다는 거짓말에 작중에서 몇 번 없는 진심이 담긴 정색을 보여주기도 한다. 싸우면서 친해진 우리 나는 첫눈에 알았어. 얘네 둘은 만나면 사랑에 관한 발라드만 부른다. 닭살 부부이자 마르코의 아버지 라파엘 디에즈는 자신을 무서운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매년 할로윈마다 아이들에게 무서운 추억을 남겨주려고 성심성의껏 준비한다고 하지만 귀여운 호박 뚱땡이로 분장한 모습은 아이들에게 호박 씨알도 먹히지 않으며 마르코는 아버지가 실망하는 모습이 싫어 주머니에서 튀어나오는 $650로 아이들을 매수하기도 하였다. 마르코는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에 광적으로 집착한다. 한 가지 꼽아보자면 완벽한 도우와 완벽한 토핑과 어쨌든 완벽함을 자랑한다는 에밀리오 피자를 먹는 날에는 주변 친구들의 혈관에도 치즈를 쑤셔넣고 싶은지 대초에 피자 맛을 재현했다며 엄청난 자부심을 보이지만 에밀리오 피자집은 피자 한 판에 버섯이 100개가 올라가야 한다며 한 개를 빼먹었다는 마르코의 참으로 파괴왕스러운 컴플레인으로 문을 닫게 된다. 마르코의 목덜미에는 과거에 톰이 미련이 남은 스타와 지구 쓰레기 마르코가 이어지게 될까봐 얄미운 말과 추악한 진실을 고백하게 만드는 네이시아라는 저주를 심어놓은 적이 있는데 톰의 사과와 함께 네이시아는 남들에게는 절대로 말할 수 없는 진실을 모두 토해낸다면 거추장스러운 네이시아를 소멸시킬 수 있다고 했다. 이때 마르코가 종기를 떼어내기 위해 제키에게 반나절 동안 고백한 자신의 진실을 요약하자면 식인상어 영화를 보니 목욕을 한 적이 없다. 집에서 발레 신발을 신는다. 여자 손을 잡아본 적이 없어서 남자친구들의 손을 잡으면서 연습한다. 오줌 쌀 때 앉아서 싼다. 비 오면 눈물이 난다. 14살이 돼서야 산타가 없는 걸 알았다. 제키가 미술 시간에 그리다가 버린 종이 쓰레기 주워서 간직하고 있었다. 등등 너무 많아서 스킵. 마르코에겐 최고의 날인 제키와의 첫 데이트 당일 피에로 봉봉이라는 악령을 보러 간 스타는 루도에게 뮤니 가문 대대로 내려지는 마도서를 뺏기며 미니와 지구인이 이별하게 될 것을 암시하는 떡밥을 남긴다. 맛있는 샌드위치가 왔어요. 마르코는 레이저빔 댕댕이를 산책시키려다 비가 오자 포니에드가 도둑질해온 스타의 차원 가위를 멋대로 사용하며 편리함에 맛들린 적이 있는데 이로 인하여 뮤니의 상급 관리인인 고등마법위원회의 차원 마법사이자 차원 가위 제작자 할카프와 미래세계에서 대면하게 되며 가위를 되찾으려다 16년이라는 세월을 보내며 황야의 무법자로 성장한다. 물론 현실에서는 8분 안 되는 시간이지만 미래세계의 마르코 디아즈는 고대 언어까지 통달한 전사로 성장하며 헬카프에게 자신만의 전용 차원 가위를 제작받게 된다. 허허벌판에서 16년 동안
흘러다녔으니 당연히 미래의 마르코는 나초라는 드래곤 오토바이를 길들이고 어떤 싸움에서도 승리하는 사기 캐릭터라는 설정이다. 또한 헤카프가 마르코의 뒤통수를 습관적으로 때리는데 소리가 상당히 찰지다. 나의 오랜 친구 쫓아다니면서 은근히 정들었어. 그러게 말이야. 때리는 맛도 있고. 성올과 학교 이후에도 마르코는 화장까지 하게 되며 남자만 할 수 있는 남자다운 행동인 여장에 거부감이 없다. 마르코는 앞서 이야기했던 도장 발전에 많은 기부금을 내어주며 도장 대표 검은띠를 이어가고 있는 제레미 본밤에 관한 얼탱이 없는 비리 소식을 알게 되지만 진정한 친구끼리는 사기를 치더라도 말하지 않는 것이 무술이 내 자질이라는 주목마려운 관장의 헛소리를 수긍하는 팔랑귀이다. 오랜 시간 스타의 도움을 받아 제키와의 연애에 성공한 마르코지만 뮤니에서 왕실의 공주 음악과 마도소에 관한 비밀에 얽히며 마르코의 행복은 뮤니인과 지구인이 갈라지는 계기가 된다. 에피소드를 연달아서 시청해보면 어른과 마찬가지로 아이들의 마음도 갈대 같단 것인지 아니면 자기 자신도 스스로를 전부 알 수 없다는 교훈을 준다. 마법지팡이를 손에 넣은 난쟁이 악당 루도로 인하여 스타가 지구를 떠나게 된 세 번째 시즌부터 15살 소년 마르코 디아즈는 정신적으로 크게 성장한 모습을 보여준다. 이전까지는 지구에서의 희극이었지만 세 번째 시즌부터는 관람 연령대를 수정해야 한다는 안건이 나왔었는데 이는 왕국의 비리들과 스타가 소멸되었다 믿게 되는 점에서 어린 마르코가 피폐해지는 장면들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물론 개같이 부활. 이제 다 끝났나? 스타가 토피를 물리치며 마법 세계를 구해내자 이제는 차원의 안정을 위해 서로의 세계로 살아가기로 한 마르코는 지구에 돌아와서도 뮤니에서 있던 영웅담에 심취하여 음식 보자기를 영웅의 망토라 생각하며 살아간다. 물론 제키와의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지만 마르코가 자신도 모르게 스타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챈 제키가 서로의 행복을 위해 그를 놓아주고 마르코는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알기 위해 지구를 떠난다. 행복해야 돼. 알았지? 스타가 그리운 마음에 지구를 뒤로하고 무작정 뮤니의 버터플라이 왕실로 향한 마르코는 예비 여왕인 스타를 돕고 싶다고 징징거린 결과 지하에 있는 왕실의 빨래를 담당하는 라바보의 예비기사로 임명되며 빨래감 처리를 배우게 된다. 제키와 이별하고 지구를 내동댕이 치고 달려왔건만 마르코는 빨래나 해야 하는 자신의 처지가 무척이나 처량하며 가오가 상한다고 생각했던 그때 다른 전투기사들의 옆에는 모두 있는 예비기사가 라바보에게 없던 이유는 세탁기 안에 있는 빨래 거품 괴물로 인해 예비기사들이 죽어나갔기 때문이다. 어찌저찌 위기를 극복하고 스타를 지키는 호위기사로 임명된 마르코는 자신의 투디다라는 가명이 성울과 학교의 공주들에게 자유를 주었다며 지나친 찬양을 받으며 뽕 한 사발에 거하게 취하던 그때 교장인 헤이네스 겸 메티오라가 마르코가 가슴털이 있는 남자라며 구라공주 연기를 까발리지만 우등생인 마르코가 이빨을 잘 털어서 공주들을 설득시킨다. 세 번째 시즌부터 본격적으로 뮤니에 얹혀 살기 시작한 마르코는 스타가 버터플라이 가문의 최종 형태인 완전체 뮤니로 변신하여 마법에 통달하는 것을 돕는 동시에 다시 연인 관계를 이어가는 톰과 스타의 옆에서 마법 세계를 방황하던 도중 지하세계 해변으로 휴양을 떠났을 때 옛촉이 돌리고 싶은 스타의 베스트 프렌드 잡초머리 켈리와 새로운 감정이 싹트기도 한다. 이건 또 뭐 하는 거야? 아니 뭐 그냥 참 빨간 후드 찢어버리고 싶네요. 미래 차원에 대해 언급했을 때처럼 고등마법위원회의 차원마법사 헤카프와 어울리는 모습도 종종 볼 수 있지만 이것은 현실에서는 벌어질 수 없는 변형된 미래 세계이다. 버터플라이 감은 대대로 내려져 오는 마법 지팡이는 소유하는 자의 힘에 따라서 형태가 변형된다고 하는데 짝중에서 스타가 목류병을 통한 마법 우물에 갇혀 현실로 돌아오지 못하는 에피소드에서 마르코가 뮤니 가문의 마법 지팡이를 짓게 되자 지팡이와 영혼이 연결되며 상당히 독특한 모양으로 변형되며 마르코의 볼때기에 어둠을 상징하는 달이 그려진다. 빛을 상징하는 스타와 정반대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별과 달은 함께 있는 것이라 해석했다. 각종 사건을 해결하고 마르코가 지구로 돌아오자 부모님이 동생이 생길 거라고 말해준 당일 마르코는 지구와 마법세계를 교체하는 자신의 존재를 동생이 모를 수도 있을 거라는 불안감에 코발트 페레로라는 초상화 상점에서 자신의 집에 걸어놓을 그림을 의뢰한다. 하지만 성실하게 임해야 하는 개인정보 수집 절차에서 조급한 마음에 모범생답지 않게 OMR 카드를 찍어버리며 덤프트럭에 치인 듯한 초상화가 완성되며 그림과 얼굴이 같은 형태로 이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지만 지구를 떠나있던 마르코의 부모님보다 그를 잘 알고 있는 스타가 새로 답안지를 작성하여 얼굴을 되돌려준다. 이 부분은 좀 씁쓸했다. 스티커 사진기기에 스타와 갇히게 된 마르코는 기계 주인의 거짓말인 진실을 보여줘야 문이 열린다는 헛소리에 용기를 얻어 스타에게 진실을 고백한다. 마르코는 세 번째 시즌의 피날레인 메티로와의 전쟁에선 영혼을 빼앗겨 톰의 헬륨 풍선 역할을 했다. 왕실 쟁탈전 이후로 실종된 문 버터플라이를 찾기 위해 바이 카니발로 향하는 장면에서 마르코는 스타의 엄마와 똑같은 모습으로 분장한 여장 솜씨에 극찬을 한다. 그럼 이게 화장이에요?
재능이 대단하세요. 화사하고 밝은 피부 표현이 쉽지 않은 건데. 차원의 가위로 종종 미래 세계에 있던 마르코는 시간의 흐름이 다르다는 점에서 몇십 년이 넘도록 미래에 눌러앉다가 돌아올 때가 있는데 이때마다 기억이 오락가락해 친구들의 이름을 까먹기도 한다. 마르코는 보니에드가 진행하는 미디어 프로에서 켈리와 함께 신나는 요리 교실을 진행한 적이 있다. 요리를 잘한다. 근데 맛은 없다고 한다. 이클립스의 흑마법으로 아기로 돌아온 메티오라는 반인반수의 힘을 잃고도 마르코에 관한 증오를 기억한다. 풍성한 올레트족인 켈리의 털쟁이 마을에 방문하자 대출했던 책의 반납 시간을 위반하며 머리털을 밀어버린다던 도서관 사설을 함께 무찌르면서 새로운 관계가 형성된다. 그런데 바로 다음 에피소드에서 스타의 행동 하나하나에 눈을 뗄 수가 없던 마르코는 톰에게는 미안하지만 진실을 털어놓게 되고 톰은 과거의 블러드문 파티에서 스타와 함께 춤을 추다가 내려받게 된 저주 때문이라 한다. 물론 저주를 풀기 위해 다시 한번 스타와 춤을 춘 후 설렘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사라졌다 한다. 근데 이거 구라다. 마르코는 이클립스 여행에게 정식으로 뮤니 기사의 자격을 수여받은 적이 있는데 영원히 뼈를 묻어야 한다는 소식을 듣자 자신을 붙잡으려는 기사들을 모조리 두들겨 패버린다. 즉석 공연에 재능이 있다. 뭘 하지? 준비 하나도 안 해서 할 게 없는데? 이렇게 막무가내로 나오라고 하면 갑자기 뭘 보여주겠어요? 나는 첫눈에 알았어. 자신의 여동생인 마리포사를 돌보던 마르코는 타코 가게에서 지급하는 사은품을 받기 위해 미련하게 하루에 50개의 타코를 먹으려 한 적이 있는데 4개를 먹고 토가 쏠리자 마르코는 동생을 이용해서 음식을 구매하는 손님들에게 도장을 채운 적이 있다. 추가적으로 미래세계로 빨려 들어간 마리포사도 존재한다. 벨라비의 최종 보스이자 솔라리아 전사 출신의 미나와의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 마르코는 블러드문에서 있던 저주 때문에 스타를 좋아했던 게 아니라고 말하며 둘은 서로를 처음 봤던 순간부터 마음이 있었다고 말한다. 마르코도 마법 지팡이의 주문을 사용했었다. 좋았어. 스타라면 이렇게 했겠지? 커피카 블라스트! 최종 에피소드에서 스타가 마법의 원천을 희생하자 그녀를 영원히 만나지 못할 거라 생각해 눈물을 흘리지만 오히려 방대한 마법을 분출한 것이 지구와 마법 세계를 합치고 마르코와 스타가 난장판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것을 암시한다. 스타. 마르코. 자, 이번에는 프린세스 스타의 모험일기의 주연인 마르코 디아즈에 관한 거의 모든 정보를 알아보았는데요. 많은 에피소드 속에서 마르코가 메인으로 등장하거나 바라보는 시점에 어울리도록 설명을 해봤습니다. 다음 영상은 주인공인 스타 버터플라이의 정보이며 지금까지 류엔 다이어리였습니다. 바이!